그래서 지금 몇 시야? 3시 다 됐나? 오케이. 그럼 10분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BP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아예 홈페이지에 듀크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 라이브러리라고 이 도서관 쪽에서 만들어진 지침이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일단 근거중심 진료를 할 때 외래에서 환자가 제기하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임상적 질문을 설정을 하고, 그 질문의 검색어를 이용해서 근거를 찾아라. 여기서 에비던스를 찾으라고 하는데, 에비던스는 바로 의학 데이터베이스 가서 논문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논문들 중에서 이 상황에 맞는 논문을 읽어보고 스스로 평가하고 리뷰하고 어프레이저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근거중심 진료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케이스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65세 남성 당뇨가 있고 비만이 심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주변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주변 친구도 당뇨도 있고 비만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이 스토막 스테이플드, 이게 뭐냐면 이제 위축소 수술, 베리아트릭 서저리를 받은 이후에 몸무게도 뺐지만 비만도 해결했지만 당뇨까지 아예 완치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정말 근거가 있고 나도 사용할 수 있냐, 나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의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만약에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우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럴 때는 그거 뭐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직접 근거중심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단어를 이용을 해서 넘어갈게요. 데이터베이스는 펀메드에 들어가서 바로 오베시티, 다이비티스, 베리아트릭 서저리, 즉 비만과 당뇨, 베리아트릭 수술, 비만 수술이라고 하죠. 이걸로 검색을 해서 논문을 찾으라는 거죠. 어떤 논문을 찾으면 되겠어요? 이거는 임상시험이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 이 예제에서도 임상시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찾았는데요, 2012년도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베리아트릭 서저리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당뇨 치료 효과에 대해서 60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일반적인 당뇨 치료를 하게 하고 한쪽 그룹은 베리아트릭 수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비만 자체도 많이 해결이 됐지만 당뇨 자체도 아예 없어지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했다, 이런 임상시험이 있으니까 이 연구 결과를 갖고 환자에게 설명해주면 된다라고 이제 여기 매뉴얼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논문을 평가할 때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와 스태티스컬 시그니피컨스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우리가 p-밸류 0.05 미만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번 이 경우를 봅시다. 새로운 항고혈압제인데 굉장히 대규모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 약에 비해서 혈압을 1mm 머큐리 떨어뜨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도 아니고 1mm 머큐리인데 p-밸류를 봤을 때 통계적 유수는 0.05 미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샘플 사이즈, 즉 연구 대상수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으로 올라가면요, 아주 미세한 차이도 두 그룹에 차이 있는 거로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p-밸류가. 근데 임상적으로 봅시다, 우리 의사 입장에서. 혈압이 140, 90 이렇게 나오는 사람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이었던 사람이 139로 평균적으로 떨어진 게 임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맞죠? 그러니까 statistical significance는 논문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clinical significance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RCT, 즉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그 개별 임상시험을 종합한 연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예제가 나온 거는 한 7, 8년 전에 나온 거니까 제가 최근에 한번 해보니까 2014년도에 이미 메타무성 나온 게 있습니다. 체계적 문헌고증과 메타무성인데 똑같이 컨벤셔널한 메디컬 테라피, 즉 당뇨 약물 치료한 그룹과 그 다음에 베리아트릭 서저리 한 그룹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 총 16편 16편의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혈당도 유의하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도 유의하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비만도 많이 해결하고, 아예 정상화시킨 사람도, 정상화된 사람도 많았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두 개의 임상시험보다는 이걸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 일관되게 나왔다면 확실히 우리는 자신있게 근거있게 환자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근거 중심 진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타민 C를 복용하면 감기가 예방이 되느냐, 그리고 커피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느냐, 마지막으로 고용량 비타민 C 주사했을 때 피로가 감소되느냐에 대해서 근거 중심 진료에 기반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펀메드를 가라고 그랬지만 커크란 라이브러리도 좋은 의학 데이터베이스예요. 주로 이제 임상 시험과 메타 분석 데이터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와 비타민 C 같으면 영어로 common cold and vitamin C 이렇게 검색을 놓고 하면 한 편의 메타 분석이 나옵니다. 이 메타 분석은 2013년도에 나왔었고 12년도에 나왔고 29편 29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해 보니까 상대 위험도가 0.97로 나왔어요. 이 말의 의미는 플러시보랑 비교했을 때 비타민C를 복용한 그룹에서는 감기 빈도가 3%가 낮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일견 낮아 보여요. 통계적 유효성이 있냐 봐야죠. 봤는데 95% 신뢰감이 0.94에서 1.00이니까 상한값이 1에 딱 걸쳐 있어요. 보더라인으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애매한 3%를 줄이기 위해서 1년 내내 매일매일 비타민C를 먹는 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냐?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커피가 콜레스테롤 높이냐? 보면 커피와 콜레스테롤 검색해 놓고 메타 분석을 검색을 해보면 2012년에 이미 커피를 섭취했을 때 혈중 토탈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임상시험의 메타 분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12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거예요. 특히 이제 언필터드 커피 같은 경우는 더 높이는 거로 나왔다. 이렇게 되죠. 언필터드 커피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터키 커피가 그래요. 그냥 커피 성분을 끓여버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요즘 먹는 커피들은 대부분 이렇게 걸러내는 드립커피라든가 짜는 커피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올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올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커피는 큰 어떤 종류나 상관없이 많이 먹을수록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커피는 뭐 한 잔이나 두 잔 이내로 줄이는 게 좋고, 너무 한 잔 두 잔도 콜레스테롤 높이 올라간 사람은 한번 끊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